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훈민조아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민사소송 상고심에 대해서 설명드릴까 합니다. 먼저 상고심은 고등법원이 선고한 종국 판결이나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2심 판결에 대해서 불복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1심에서 2심으로 불복하는 경우를 항소라고 하고 2심에서 3심으로 불복하는 경우를 상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외적으로 1심에서 상고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기도 한데요. 이것은 예외적인 것이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고는 항소심 제2심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판결을 했던 원법원, 원심법원이라고 하거든요. 거기에다가 제출하시면 됩니다. 상고 이유를 같이 내는 경우도 있고 같이 내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당사자와 법정 대리인 제2심 판결의 표시와 상고 취지를 적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상고장에 문제가 있으면 보정이 나와서 보정을 하시면 되고, 상고장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으로 기록이 송부가 됩니다. 그러면 대법원에서는 기록이 접수됐다고 통지를 당사자에게 하게 됩니다. 이때 상고장에 상고 이유서를 적지 않은 경우라면 소송 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내에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게 되면 상고는 그대로 기각이 됩니다. 그래서 상고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상고 이유서를 소송 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내내 무조건 제출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고 이유서에 상고 이유를 적어야 되는데요. 상고 이유는 정해져 있습니다. 이 항소의 경우에는 특별히 항소 이유가 없는데, 상고심의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상고 이유를 정해두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반적 상고 이유와 절대적 상고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일반적 상고 이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을 이유로 드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 일반적 상고 이유에 이외에 절대적 상고 이유가 있습니다. 절대적 상고 이유는 제2심 판결이 법률에 따라 판결 법원을 구성하지 않거나 판결의 이유를 밝히지 않거나 이유의 모순이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절대적 상고 이유에는 해당하게 되면 판결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상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게 됩니다. 상고심은 법령 위반이 있는 경우만 상고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상고심을 법률심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원심 법원에서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는 이 대법원을 기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청구를 하거나 새로운 사실관계를 주장하거나 새로운 증거를 제출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고 전에 2심 절차까지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의 공격 방어를 다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상고심에서는 다투지 못할 가능성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심, 2심에서는 사실 서면을 내는 데 있어서 크게 제약이 없는 반면 상고 이유서를 작성할 때는 보통 전형적으로 쓰는 문구들이 있습니다. 법리 오해라는 문구입니다. 법령의 해석을 잘못하거나 법령을 잘못 적용한 경우에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많이 쓰는 게 체증법칙 위반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심 법원에서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를 다툴 수 없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보통 이 체증법칙 위반으로 사실관계를 우회적으로 다투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관계를 적법하게 확정되어야 되는데 증거를 채택하고 결정함에 있어서 법관이 논리적이고 경업집에 합당하지 않게 사실관계를 확정했다. 이거는 체증법칙 위반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적법하게 확정되지 않은 사실관계이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다툴 수 있다.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체증법칙 위반도 많이 쓰는 문구입니다. 그리고 가끔 이유 불비를 기재하기도 하는데요. 이유를 전혀 기재를 하지 않거나 이유의 일부를 빠뜨리는 경우에 작성하게 되는 문구입니다. 그리고 이유 모순이 있는데요. 이유를 썼는데 보니까 이 내용에 모순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그럴 때 이유 모순이라고 하고요. 이제 심리 미진이라고 해서 필요한 것들을 심리를 다 하고 선고를 해야 되는데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심리 미진이라고도 많이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고 이유서를 작성하실 때 이런 문구들에게 맞게 작성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게 되면 상고심 심리가 진행이 됩니다. 보통 1심, 2심의 경우에는 저희가 출석을 해서 변론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번 상고심에서는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변론이 없습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던가 이런 경우는 공개 변론을 하는 것을 가끔 TV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법원에서는 상고 이유에 따라서 그 한도 내에서 심리를 하게 됩니다. 상고심에서 판단할 수 있는 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상고 각하, 상고 기각, 상고 인용.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상고 각하는 상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보정할 수 없을 때 각하를 하게 됩니다. 상고 기각의 경우는 2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2심 판결의 이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다른 이유에 따라서 그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리고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이럴 때는 상고 기각을 하게 됩니다. 이 상고 기각 중에 하나가 더 있는데요. 이게 가장 중요한 심리 불속행 기각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져 있는 것인데요. 제가 띄워두는 이 1번부터 10번까지의 이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1번부터 10번까지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상고 이유 주장 자체로 이유가 없거나 상고 이유의 내용 그 자체로 원심 판결과 관계없는 내용이거나 원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 않는 경우, 이럴 때는 아예 심리 자체를 하지 않고 심리 불속행 기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것을 변호사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인데요. 거의 이 심리 불속행 기각에 걸리게 됩니다. 이 심리 불속행 기각은 소속 기록 받은 날로부터 4개월 안에 하지 않으면 못하게 돼 있는데요. 이때 4개월을 넘기냐 안 넘기기를 많이 기다리게 되죠. 만약에 4개월을 넘기게 되면 그래도 심리 불속행 기각은 아니구나, 이렇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리 불속행 기각에 걸리기 때문에 판단도 받지 못하고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많이 고민을 하시고 결정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이긴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상고 기각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제 마지막으로 할 상고 인용입니다. 가장 저희에게 좋은 것이겠죠. 상고 인용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파기 자판과 파기 환송입니다. 파기 자판은 대법원에서 직접 판단을 하는 것이고, 파기 환송은 그 원래 원심 법원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다시 판단하라 돌려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부분 파기 환송의 취지에 맞춰서 판단을 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오늘은 상고심 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려봤습니다. 상고는 사실 크게 추천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이게 심리 불속행 기각에 걸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그래도 그렇게 설명을 드려도 꼭 하시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왜냐면 이거를 끝까지 해보지 않으면 너무 억울해서 안 될 것 같다, 이런 취지인 거죠. 근데 만약에 상고를 하시려면 조금이라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법률적인 문서로 작성해서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예 그냥 심리 불속행 기각에 걸려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고심 정도는 그래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하시는 게 좋지 않은 것이 저의 사견입니다. 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